과달라 스타디움을 가득 메운 멕시코 관중들의 압도적인 응원 열기와 고지대라는 극한 조건 속에서도 한국 선수들은 경기 종료 순간까지 끊임없이 상대를 몰아붙이며 투지를 보여줬습니다. 비록 루이스 로모에게 결승골을 내주면서 0점을 추가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경기 직후 일본과 중국 언론 그리고 축구 커뮤니티에서는 예상보다 훨씬 깊이 있는 분석과 다양한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일본과 중국의 유튜브 채널들은 한국이 무너졌다거나 조별리그 탈락 가능성이 커졌다는 식의 자극적인 내용만 부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지 반응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분위기는 전혀 다릅니다. 오히려 패배를 기록하고도 왜 한국이 강팀처럼 보였는지에 대한 경계심과 부러움이 동시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축구 팬들과 언론은 이번 결과를 두고 조롱하거나 비판하는 태도를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상 밖일 정도로 한국 대표팀의 경기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일본 역시 직전 경기에서 유럽 강호 네덜란드와 2대2 무승부를 기록하며 강팀과 정면 승부를 펼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멕시코 원정과 다름없는 분위기의 경기장에서 싸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일본의 대표 스포츠 매체니 스포츠는 한국이 비록 결정력 부족으로 0대1 패배를 당했지만 경기 내용만 놓고 보면 멕시코를 끝까지 압박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후반 막판 전방에서 펼쳐진 거센 공세는 개최국 멕시코를 흔들어 놓기에 충분했으며 세밀한 기술에서는 다소 아쉬움이 있었지만 압박 강도만큼은 아시아 최고 수준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일본 축구 전문 커뮤니티인 오가야우 재팬 스포츠 댓글란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이어졌습니다. 멕시코 홈 분위기 속에서 저 정도 경기력을 유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일본이 같은 경기장에 들어갔다면 초반 분위기에 압도됐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경기 막판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는 특유의 정신력이 있다. 종료 직전에는 오히려 멕시코가 수비 라인을 내리고 시간을 관리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멕시코가 생각보다 중원 싸움에서 밀리는 장면이 자주 나왔고 한국 선수들의 강한 피지컬에 적지 않은 부담을 느낀 것처럼 보였다. 무엇보다 일본 팬들이 크게 주목한 부분은 한국 대표팀의 압박 능력과 엄청난 활동량이었습니다. 기술과 패스 중심의 축구를 추구하는 일본과 달리 한국은 강한 몸싸움과 압박을 앞세우는 스타일인데 이번 경기에서도 그러한 차이가 선명하게 나타났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한 인기 게시물에서는 한국의 압박 강도와 체력은 일본이 쉽게 모방할 수 없는 영역이며 이러한 거친 스타일의 축구가 월드컵 토너먼트에서 강호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많은 공감을 얻기도 했습니다. 일본 축구 해설가들과 전문가들의 평가 역시 주목할 만했습니다. 일본 아사히TV의 한 축구 해설위원은 경기 하이라이트를 분석하면서 한국은 경기 운영 측면에서 멕시코를 상대로 충분히 승점 1점을 가져올 수 있었던 흐름을 만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결정적인 기회를 살리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차이였을 뿐이며 전술적 에너지와 경기 강도에서는 결코 밀리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중국의 시선은 또 다른 의미에서 더욱 흥미롭습니다. 현재 중국은 이번 월드컵 본선 진출에 실패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국 축구에 대한 아쉬움과 실망을 안고 한국과 일본의 경기를 비교적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팬들이 적지 않습니다. 멕시코전이 끝난 직후 중국 축구 팬들 사이에서 가장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낸 문장은 의외였습니다. 바로 한국은 졌는데 왜 미래가 보이는가, 그리고 왜 아직도 강팀처럼 느껴지는가 라는 평가였습니다. 중국의 대형 스포츠 매체인 신화 스포츠는 단순히 경기 결과만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번 승부를 통해 한국 축구가 가진 구조적 경쟁력을 집중적으로 조명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0대1로 패배한 것은 사실이지만 숫자만으로 경기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평가했습니다. 세계적인 강호 멕시코를 상대로 위축되지 않은 채 정면 승부를 펼칠 수 있는 능력은 결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어 한국은 오랜 기간 월드컵 본선이라는 최고 수준의 무대를 경험하며 축적된 경쟁력을 갖췄고 손흥민과 이강인 같은 선수들이 유럽 최정상 무대에서 성장할 수 있는 이상적인 선순환 시스템도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멕시코 같은 강팀을 상대로도 대등한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분석이 뒤따랐습니다. 중국 최대 축구 커뮤니티인 호프에서도 자국 현실과 비교하는 반응이 잇따랐습니다. 한국은 세계 무대에서 멕시코를 상대로 전방 압박을 시도하며 맞선다. 반면 중국이 그런 수준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아무리 긍정적으로 계산해도 최소 20년은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 다른 팬은 결과만 보면 한국의 패배인데 하이라이트를 보고 있으면 오히려 강팀처럼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끊임없이 상대를 압박하며 몰아치는 힘이 인상적이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많은 중국 팬들이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부분은
선수들의 신체 능력과 엄청난 활동량이었습니다. 후반 90분이 넘어서도 페널티 박스 안으로 전력 질주하는 장면을 보며 한국 선수들은 마치 심장이 2개 달린 것 같다는 반응까지 등장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중국 팬들이 손흥민 개인의 존재보다 대표팀 전체가 보여준 조직력과 활동 반경에 더욱 놀랐다는 사실입니다. 중국 축구계 전반에서는 한국이 비록 1패를 기록했지만 언제든 다시 치고 올라올 수 있는 구조적 경쟁력을 가진 팀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경기 종료 후 멕시코 현지 유튜버들과 축구 커뮤니티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승리를 거두고도 자국 대표팀 경기력에 대한 불만이 쏟아졌던 것입니다. 가장 많은 공감을 얻은 반응은 멕시코가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한국의 실수 덕분에 승리했다는 자조적인 평가였습니다. 현지 팬들의 댓글을 살펴보면 그 분위기를 더욱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멕시코 최고의 선수는 한국 골키퍼였다. 한국 골키퍼의 실수가 결국 멕시코 전체를 웃게 만들었다. 전술적인 완성도는 보이지 않았고 결정적인 실수 하나에 의존해 얻어낸 승리였다. 90분 내내 답답해서 제대로 보기 힘든 경기였다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또 다른 팬은 매일 축구만 하는 선수들인데 왜 경기력이 이 정도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실상 한국이 스스로 내준 경기였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심지어 하비에르 아기레 감독이 비기거나 패하지 않기 위해 지나치게 소극적인 운영을 펼쳤는데도 가까스로 승리했다며 비판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멕시코 팬들은 하비에르 아기레 감독의 극단적인 수비 중심 전술, 이른바 늑구 축구에 대해 강한 피로감을 드러냈습니다. 한 팬은 아기레 감독의 스타일을 보고 있으면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다며 이번 대회에서 멕시코를 가장 지루한 팀으로 만들어버렸다고 혹평했습니다. 또 다른 팬 역시 현재 감독은 지나치게 조심스럽고 패배를 두려워한 나머지 계속 수비 라인만 내린다고 비난했습니다. 멕시코는 훨씬 더 좋은 축구를 할 잠재력이 있는데 답답하기만 하다는 반응도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경기 막판 90분 무렵 한국의 공격 장면과 관련해 솔직한 고백을 내놓은 팬도 있었습니다. 한 누리꾼은 해당 장면이 핸드볼 반칙이었다고 생각한다며 90분 상황에서 한국에게 페널티킥이 선언됐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심판은 코너킥만 부여했고 결과적으로 멕시코가 판정에 이득을 본 것 같다고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반응들이 보여주듯 멕시코 팬들조차 자국 대표팀을 향해 냉정한 평가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홈 경기장에서 상대의 치명적인 실수 덕분에 겨우 한 골차 승리를 거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며 약팀 특유의 안일한 사고방식부터 버려야 한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물론 커뮤니티 내부의 의견이 모두 같았던 것은 아닙니다. 댓글 공간에서는 치열한 논쟁도 벌어졌습니다. 지나친 비난을 경계하는 팬들은 경기력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결과적으로 승리를 챙기지 않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항상 잘해도 비판만 늘어놓는 것보다 100배 낫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또 다른 팬들은 멕시코가 최근 흐름만 놓고 보면 원래 조별리그 통과가 확실한 팀으로 평가받지 못했는데 2경기 연속 승리를 거두자 갑자기 상대를 깎아내리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에도 곧바로 반론이 이어졌습니다. 지금과 같은 경기력으로는 진정한 강호를 만났을 때 홈팬들 앞에서 큰 참패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결국 멕시코 팬들 역시 자국 대표팀의 현재 한계를 누구보다 냉정하게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 역시 멕시코전의 아쉬움에 머물러 있을 시간은 없습니다. 현재 대표팀은 1승 1패 승점 3점으로 A조 2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스스로의 힘으로 32강 토너먼트 진출을 결정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다가오는 25일 조별리그 마지막 상대는 체코와 1대1 무승부를 기록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남아공전에서 최소한 무승부만 거둬도 대한민국은 자력으로 32강 진출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예상치 못한 패배를 당하게 되면 체코 경기 결과와 골득실까지 따져야 하는 복잡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반드시 승리로 마무리해줘 순위를 확실하게 굳혀야 하는 중요한 승부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꺾고 다시 한번 월드컵 무대에서 승전보를 울리기 위해 필요한 핵심 전략은 3가지로 압축됩니다. 가장 먼저 이강인과 손흥민이 함께 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공간 활용 전술을 다시 정비해야 합니다. 남아공은 멕시코에 비해 수비 조직의 간격이 더 넓은 편입니다. 따라서 이강인이 중앙으로 이동하며 경기 조율을 맡을 때 손흥민이 측면과 뒷공간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위치 교환이 살아나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박지성 위원이 강조했던 전술적 플랜 B를 과감하게 가동해야 합니다. 상대가 수비 숫자를 늘려 공간을 차단할 경우 후반전 상황에 맞춰 조규성이나 오형규 같은 장신 공격수를 적극 활용하는 트윈타워 전술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황희찬의 폭발적인 돌파력을 살릴 수 있도록 빠른 측면 전환도 준비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정환 위원이 언급했던 결정력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강한 압박과 넘치는 활동량으로 공을 빼앗는 데 성공했다면 마무리 순간에는 더욱 빠르고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패스와 슈팅에서 한 박자 빠른 선택이 이루어져야 남아공의 골문을 먼저 열 수 있고 경기도 훨씬 수월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이 부러워하면서도 동시에 경계하는 대한민국 축구의 에너지와 경쟁력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멕시코전 패배를 성장의 자양분으로 삼고 전술적 완성도를 한 단계 끌어올린다면 대표팀은 다가오는 남아공전에서 시원한 대승과 함께 32강 토너먼트 진출을 확정지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대한민국 선수들의 도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무대를 향한 여정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연 대표팀이 남아공을 상대로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 많은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남아공전에서 가장 중요한 승부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표팀의 예상 스코어와 응원 메시지를 함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뜨거운 응원으로 태극전사들에게 힘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